자, 20번 자바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코드를 제가 이클립스 개발 툴에다가 복사를 떴어요. 자,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등장을 했죠. 자, 이거는 문자 배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객체 이름은 str1번 이렇게 이름 선언을 한 거예요. 자, 배열 구조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가 0번부터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는 구조로 간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장이 되는 구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대문자 H, 그 다음 소문자 E, 그 다음에 L, L, O, 그 다음에 W, O, R, L, D, 그리고 느낌표까지 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이 옆에 원래 11번 자리에 널문자라고 하는 개념도 원래 존재하긴 합니다. 문자열의 끝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필요하면 나중에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알고 계시기만 하면 되고, str 2번도 객체 생성을 지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실제 2번으로 이렇게 객체 생성이 되어 있죠. 자, 인덱스 번호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H, 그 다음에 E, L, L, 그 다음에 O. 여기는 대문자 W예요. 네, 그 다음에 대문자 O고요. 그 다음 소문자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D,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의 문자열 값이 존재하는데, 이제 얘를 if 함수를 만났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하라 그랬어요. 어떤 비교를 하라 그랬냐면 str1이라는 객체 안에 접근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뜻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str1 객체에 접근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점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접근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겠다? equals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equals라는 함수는 도대체 뭐냐?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str1 객체가 지닌 문자 코드 값들이 str2번 객체가 지닌 문자 코드 값들과 서로 같으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자면 원래 equals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equal이라는 단어가 원래 여러분들 수학에서 많이 배우셨죠. 맞죠? 수학에서 원래 같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equal. 그래서 원래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수학 개념으로 보세요. 수학에서 말하는 그 이제 규칙에서 따르면 equal이라고 해서 같다라고 이제 쓰죠. 그래서 이걸 원래 이제 등호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거는 수학 개념에서 이렇게 쓰죠. 맞죠? 예, 뭐 일치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등호 뭐 이렇게도 원래 사용하죠. 등호. 맞죠?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그 알고리즘 세계에서는, 예, 알고리즘 세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개로 되죠. 맞죠? 예. 원래 이렇게 두 개짜리를 붙입니다. 이게 같다 개념이죠. 맞죠? 예, 그런 차이가 있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 문법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equal, 그러니까 같으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str1이라고 하는 이 문자열 값과 str2의 이 두 개의 문자열 값은 서로 다르다라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네, 서로 다른 값이다. 일단 결과는, 네, 비교 결과는 서로 다른 값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누가? 컴파일러가. 이거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 ASCII 코드 개념을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유니코드 개념을 뭐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둘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여기 예를 들어서 W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앞에 있는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는 똑같아요. 같은 글자가 맞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W는 대문자하고 소문자하고 서로 지금 나뉘죠. 갈리죠. 예. 그래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대문자와 소문자는 서로 다른 글자예요. 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 제가 문자표를 잠깐 띄울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유니코드 문자표를 그냥 제가 지금 선택을 했어요. 여기 뭐 라틴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자, 좀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W가 여기 대문자 W가 이거죠. 여기 보시면 유니코드 0057이라고 여기 적혀 있죠. 자, 그 다음 소문자 W가 여기 밑에 있죠. 자, 얘 어떻게 되냐요? 0077이라고 돼 있죠. 서로 코드가 다르죠. 서로 다른 글자예요. 대문자, 소문자를 서로 구분을 합니다. 유니코드에서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요. 아스키 코드 책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 대문자와 소문자가 서로 다른 코드 값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 코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스키 코드가 쓰였는지 뭐 저기 뭐야 유니코드가 쓰였는지 그거는 저는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겠지. 영어만 사용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지금 특수문자랑 영어만 사용했으면 이거 아스키 코드로 판단할지 유니코드로 판단할지는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 구체적으로는 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개발을 원래 들어갈 때 무슨 뭐 UTF-8 뭐 이런 걸 원래 명시하기는 해요. 그럼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 이게 유니코드로 인식이 되고 막 하는 그런 기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는 이제 유문을 떠나서 얘가 어쨌든 핵심은 뭐다? 소문자와 대문자는 서로 다른 코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려고 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가 다른 값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구간은 실행을 안 하겠죠. 실행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문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래는 중괄호를 이렇게 덮어 씌우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정석이긴 하거든요. 원래는 이게 원래 정석이긴 해요. 근데 보통은 if 함수 안에 한 줄만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중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괄호를 지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 어떤 그 선생님이 했던 얘기 기억나. 무조건 중괄호 붙이라고 막 강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저 예전에 이거 그 C언어나 자바 공부할 때 야, 무조건 중괄호 붙여. 한 줄이어도 무조건 붙여. 나중에 오동작 일으켜가지고 버그 찾으려고 그러면 이건 문법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찾기도 힘드니까 코드가 길어지면 찾기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예 무조건 그냥 중괄호를 때려 넣어라 이렇게 막 가르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로 코드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한 줄짜리는 원래 중괄호를 생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틀렸기 때문에 얘는 실행을 안 하겠죠.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조건이 틀렸으니까 다음엔 넘어가는 게 어디겠어요? else if로 빠지죠. 그럼 else if로 이제 진입해서 봤더니 뭘 비교하라고 그랬냐면 str1 객체에 접근을 해서 equals ignore case라는 함수를 실행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서로 컴파일러가 다른 값이라고 서로 판단을 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계속 적어볼게요. str1 객체에 접근해서 뭔 함수를 수행하라고요? equals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같으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같으냐. 근데 그 다음에 또 단어가 뭐가 등장했어요? 이게 합성어인데 ignore라고 했거든요. ignore라는 뜻이 원래 이제 그 번역기 사전을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무시해라.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제외한다. 같은 말로 하면 제외시킨다, 제외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case라는 말이 또 이제 합성어로 등장을 했죠. 그 case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인가요? 뭐 경우, 뭐 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의 수를 따질 때 보통 case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직역하면은 뭐 어떤 경우에 무시해라 같으냐. 자, 정리가 안 되죠. 예, 연결을 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그 형태를 구분하지 말고 무시해서 무시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 형태를 구분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리고 비교해라 이거죠. 데이터가 같은지를 비교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직역을 하자는 거.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대문자인 경우와 소문자인 경우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해라 이거지. 두 가지는 무시해라. 두 가지는 무시하고 데이터가 같은지를 비교해라, 이렇게 해석되는 게 바로 equals ignore case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equals ignore case 이렇게 범위 잡으신 다음 마우스 갖다 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노란 박스로 해가지고 영어 이게 문장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래 읽으실 줄 있어야 되는데 난 영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시면은 당연히 번역기 돌리셔야겠지. 뭐 영어 한글 번역기 하는 저 구글 번역기나 아니면은 네이버 그 영안사전 있죠? 번역기 그걸 돌리셔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하여튼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지 말고 비교해라. 그러면은 이게 서로 그렇게 해서 비교했을 때 같으냐, str 1번과 str 2번의 문자열 값을 서로 두 개를 비교를 하겠죠. 자, 그럼 이게 서로 같죠? 맞죠? 같은 거잖아요. 구분하지 말고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은 데이터로 취급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이 결과가 true라고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안에 걸 얘를 실행을 하겠죠. 네. 그래서 출력을 해라. str1에 실제 뭘 수행하라 그랬어요? to lowercase라는 함수를 실행하라 그랬죠.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to lowercase라는 말은 이거는 소문자로 변경해서 지금 변경해줘라 이 뜻입니다. 소문자로 변경해라. 원래 low라는 함수가 원래 소문자라는 뜻이 있어요. lower. 이게 low라는 단어가 소문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엑셀에도 여러분들 존재해요. 엑셀 함수 한번 볼까요? 자, 갖다 기워놓고 LOWER 이렇게 딱 입력하잖아요. 여기 말풍선 뜨죠? 텍스트 문자열의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함수. 실제로 엑셀에서 그래서 이렇게 fx 마크 버튼 누르면 여기 이게 함수 골격이 뜨거든. 그럼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소문자 A, B, C, D 막 이렇게 넣어도요. 여기 만약에 대문자로 넣어볼게요.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넣게 되면은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대소문자 섞었죠. 근데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죠. 이 함수예요. 이게 로우 함수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단어 핵심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소문자라는 뜻입니다. 소문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대로 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글자 뭡니까? str1 여기 있는 이 데이터 값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소문자 형태로 바뀌면서 찍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찍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를 그대로 이거를 제가 복사를 뜰게요. 여기다가 실행해 볼게요. 로우 함수 실행해 볼게요. 엑셀에서도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해 볼게요. 자, 대문자 H E L L O W O R L G 느낌표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앞 글자 대문자 H가 소문자 H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출력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실행하면서 여기에서 실행이 끝나고 밑에 있는 else는 접근을 안 하겠죠. 맞죠?
LG는 결국엔 수행 안 합니다. 얘는 수행 안 해요. 알고리즘 지금 규칙상 알고 계세요. 자, 실행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소문자 전부 다 찍혀서 나왔죠. 얘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리즘 분석은 다 끝났고,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 조건이 틀려가지고 얘는 실행을 안 했죠. 맞죠? 근데 여기에 보면 to uppercase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규칙상 실행을 안 했지만,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to upper case. 자, 이게 뭐예요? 대문자로 변경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upper니까 이게 바로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찍어보면 있어요. 네. 이렇게 나오죠? upper 함수를 입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fx 마크 버튼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 창이 뜨고 여기다가 뭐 대소문자 막 섞어서 넣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네,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죠. 네, 이렇게 해주는 함수가 upper 함수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 함수가 앞전의 시험에서도 이건 등장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이 대문자로 해주는 함수나 뭐 저 소문자로 해주는 함수 이 두 가지는 등장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등장을 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나 그 단어의 뜻은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알고리즘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분석이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좀 디버깅을 차근차근 해보시면서 의미를 파악해가는 방향으로 내실 있게 알고리즘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암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드렸죠. 계산 문제는 절대 암산 금지입니다. 암산 금지. 아시겠죠? 항상 메모하면서 디버깅을 천천히 하세요. 네, 이걸 항상 제가 강조드립니다. 자, 나중에 또 이제 문제 분석 영상에 필요한 문제 복원 작업을 또 이제 할 겁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나중에 제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가오는 기능사 산업기사 시험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